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좀 박수 한번 세게 쳐볼까요? 잘 치셨어요. 설명에 양지고 1학년 학생들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반까지 7개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이 좀 빠를 것이고요. 굉장히 그 핵심 중심으로 축약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는 설명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입시 실적에 있어서 입시 전략이나 정보 이런 제도 분석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그것을 얼마나 읽지 정확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이런 입시 제도라든가 정보가 전략 등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가 세종에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28일 와서 개강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입시 교육 현장을 좀 선도를 해보자, 문화를 좀 개선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하게 됐습니다. 한 벌써 4, 5년 됐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스스로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처럼 잘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들이 여기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장 중심에 살아있는 이런 입시 설명회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했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2, 3년 전부터 좀 합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최를 하고 우리가 주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종시 주민, 아름동뿐이 아니라 세종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200여 분을 모시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면서 이제 성과를 보니까 이제 세종시 전역이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또는 이런 어떤 의식 수준들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입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만 해도 벌써 한 2, 3년 전, 2년 연속 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그다음에 이번에는 건대 의대, 서울대도 지금 연속 2연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 지구 환경과, 그다음에 서울대 의료학과, 이번에도 연세대를 수리논술대에서 물리학과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테마도 다양합니다.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을 놓고서는 어떻게 중학교 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특히 의대나 자사고, 특목고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막바지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가야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또는 그 이외에 특목 자사고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매주 이렇게 열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저희들이 이렇게 학기 초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죠. 우리 이제 솔직히 수도권에서는 논술 전형도 입시 전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치고 있는데, 세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입시가 아닌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수리논술이나 인문논술 강좌가 없기 때문에
다시 뭐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예 2, 3년 전부터는 수리논술, 인문논술 강좌를 설치를 해놓고 설명회를 열면서 수리논술이나 인문논술이 입시 전형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형을 보면은 꼭 수시에서 교과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종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생기부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생기부 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또 학기 초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아마 2월, 3월에는 그런 설명회들이 또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술은 3학년 때 가서 설명회 들어놓으면 되지 이러실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참여해서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이게 그래서 닥쳐서 막 입학해서 늦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쫓아가기 바쁜 그런 입시 준비를 지향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타겟을 향해서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양지고 내신 전략 설명회도 실제 이제 지금 이제 임박했잖아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마음이 급한데 우리 애들은 보면은 안 급하지. 아주 여유가 만만하잖아요. 말로는 급하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맞잖아요. 그죠? 뒤에 학생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많이 급하신데,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야구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접근해주시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순서는 이렇게 2027년도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20분으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오늘 과학 선생님은 밖으로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국영수 등급으로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그것도 양지고 담당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세종시 입시 환경의 변화는 그 부록에 달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제 인사는 마치고 첫 번째로 이제 27년도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조순국 강남 한국의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면서 국어과 원장이신 조순국 소장 겸 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순국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순국입니다. 저는 거의 제종반이죠. 네, 메가스터디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메가스터디 1.5세대입니다. 네, 손준 회장하고 같이 거기서 1.5세대 온라인 강의를 했죠. 이건 이제 제종반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좀 한가한데 계속 주말이면 설명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원래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주는요, 학습 방법, 과목별 학습 방법이 되니까 그쪽에 좀 시간을 할애하고 이쪽은 좀 빠르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주요 대학,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은 전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지방대하고 서울권은요 다릅니다. 성적도 다르지만 방법 같은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지방권을 희망하시진 않을 테니까 그것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대학에 입학하는 방식이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있는데 논술과 실기는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한테는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요.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기준은 수능입니다. 수능 전에 지원을 하면 수시, 그리고 수능을 보고 지원했다 그러면 정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미 9장의 카드를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9장의 카드를 나중에 6장 수시로 활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3장은 정시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뒤져보면 9장의 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 9장 중에서 6장은요 전부 휴지 조각이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자, 수시는요 학생부 전형이 뭐 전체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는요 교과와 학종으로 나눠지죠. 종합이 흔히 말하는 학종입니다. 학종. 자, 교과는요 말 그대로 교과 내신이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입니다. 내신. 자,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의 시험씩 있겠죠. 4번. 2학년 때도 4번. 3학년 1학기 2번. 3학년 2학기에 시험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총 10번의 시험을 보고 내신 평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대학에 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대략 2.5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엄청난 상위권이에요. 2.5 이내를 벗어나면 아예 교과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자, 첫 번째 이제 곧 4월 말이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겠죠. 그럴 때 시험을 본 과목들 절반 2등급, 2등급이니까 11%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100명이라면 11등 안에 나는 있다는 거죠. 절반의 과목이, 나머지 절반의 과목은 3등급을 받았다. 즉 23% 안에 있다. 그러면 2.5가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2.5 이내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이 아니고요. 네. 그 16개 주요 대학에서 조금 그나마 좋은 대학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학인데 하위권. 예를 들어서 성대, 한양대 이런 데는 2점대 초반에 있어야 되고요. 연고대는 1점대 후반에 있어야 되고요. 1.5 이내에 있다. 최극 상위권이죠.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거예요. 만약에 3.0을 벗어났다 또는 4점을 벗어난 학생들도 있겠죠. 4점대를 벗어난 학생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교과는 더 이상 말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말에 내가 내신 평점이라는 걸 이제 받게 돼요. 1학년 때 총 과목의 내신이 이렇다. 근데 뭐 4.0 벗어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6장의 카드는요 다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뭐 활용이 안 돼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끝났습니다. 많이가 안 돼요.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는 끝난 거죠. 물론 저는 지방대인데요. 뭐 지방대 주요 대학 다시 말해서 뭐 공주대 좋죠. 고대 세종 그다음에 뭐 충남 충북 그러면 가져가야죠. 4점대 초반이라면 5점대를 벗어나면 그것도 못 가져가죠. 근데 4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지방에 그나마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을 그것도 합격선이 아니에요. 불합격선이지만 2학년 때 미친듯이 공부해서 만회를 해서 그 학교는 교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요 이미 3.5 벗어나 버리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2학년 때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게 1학년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면 내신이요 편해집니다. 학교에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이미 다 걸러졌기 때문에 1학년은 이미 걸러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든 1학년 내신이요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학교나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나 2학년 올라가면 조금 편해지고요. 3학년 시험은요 3학년 1학기 시험은 내신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쉽다 한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우 적죠. 이미 걸렀으니까. 그 학생들만 변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1학년 시험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따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양지고 시험은요. 예, 그냥 세종시에 15개 고등학교 중에서 탑3 안에 듭니다. 내신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하도 강조하니까. 이 학생들은 근데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어느 정도 어려울지. 그냥 어렵겠구나. 선생님들 어렵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렵겠구나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실감하게 될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예. 근데 어려우면요. 아니 우리 아이만 어려워요? 모든 학생이 다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좀 쉽다. 그러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쉽죠. 거기서 변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경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어렵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요. 그러니까 입결이 좋죠. 아는 것 같은 경우에 입결 좋습니다. 양지고도요.
타 학교에 비해서 입결이 좋죠. 뭐 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드루고하고 예를 들어서 양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양지구가 더 많은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공부를 제대로 많이 시키고 빡세게 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학생들 따라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럼 당연히 입결이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2점대 초반에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죠. 교과에 지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은 전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죠. 수능 최저가 또 만만치 않죠. 어느 고등학교든 특목고 자사고를 포함해서 어떤 고등학교든 수능을 준비해주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수능은요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죠. 절반의 학생들이요 지금 교과의 우수 학생들 제 학생 중에서 절반의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내신만 준비하고 내신만 준비해서는요 수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최저는 난이도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와 수능은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학종 종합 학종은요 깜깜이 전형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학생이 붙고 이 학생이 왜 떨어뜨렸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 교과는요 모든 고등학교는 대학교가 다 공개를 합니다. 입결이 나와요. 근데 학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학종이라고 하는 건 교과 당연히 반영됩니다. 그런데 요 2.5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교과는요 학종은요 3.0 이내에만 있으면 돼요. 3.0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을 좀 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 2.5인데 여기 3.0이라면 0.5는 엄청 큰 거거든요. 뭐가 메꾸느냐? 비교과가 메꿔야죠. 생깁니다. 생김. 학종은 생김이죠. 물론 교과 3.0 이내에는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생기부 관리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작년부터 요 생기부에 기입되는 것들이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다 폐지입니다. 다. 이것까지 뭐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전부 폐지예요. 하물며 학종은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학교 이름을 다 가려요. 물론 입학사령관들은 다 알죠. 이 학생이 특목고냐, 자사고냐, 외고냐, 과고냐, 일반고냐를 알죠. 학교 명만 모를 뿐이죠. 자, 그렇다 한들 아무튼 모든 게 폐지됐고요. 그러면 생기부에 기입되는 건 딱 하나 남았어요. 세특입니다. 세부능력, 이상 딱 하나 남았죠. 이것만 말씀드려도 1시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특이 생기부 중에서 세특 딱 하나 남았는데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특입니다. 세특.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수업에 충실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맨날 잔다,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생기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고 수업 시간에도 졸지 않고 열심히 수업 듣고요. 자, 그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건 기본이고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수행평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수행평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전부 대학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넓은 관점에서 써도 상관없지만 나는 공대 쪽이다. 그럼 그 공대 쪽과 맞춰서 생기부가 기입이 돼야 돼요. 수행평가도 그쪽으로 맞춰야 돼요. 좋은 방법은 선생님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 제 전공이 저는 이걸 전공하고 싶은데 이번에 수행평가를 이쪽에 좀 맞추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구체화시킬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의지가 있구나.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관심 없는 애들은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한번 그래 네가 이 전공을 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네가 한번 수행평가를 한번 좀 써봐. 한번 고민해봐. 연구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쪽에 맞추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것도 교과가 됐을 때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수천 장의 생기부를 봤지만 내신이 안 좋은데 생기부는 일반고에서요. 특목고 자사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생기부는요 너무너무 화려하더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수천 장을 봤으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신과 생기부는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만 이 고등학교도요 그 학생들만 신경을 쓰겠죠. 왜? 우리 학교를 빛낼 학생들이에요. 내신도 좋고 당연히 교과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종도 써야죠. 그래서 우수 학생들은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과와 학종을 이렇게 섞죠. 한쪽에 몰빵하지 않아요. 그건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에게. 따라서 내신입니다. 내신을 잘 보면 어차피 교무회의 때 교장 교감이 선생님들 다 앉아 있으니까요. 예. 자, 각 반의 우수 학생들 선생님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세요. 생기부 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기부 관리 하라는 얘기. 그러면 그건 모든 학생의 대상이 아니겠죠. 각 반의 우수 학생, 최소한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학생들 얘기겠죠. 네. 그래야 생기부가 화려해집니다. 반에 3등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퍼센트율이니까 3등만 해도 10반이면 30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3등이라면 10반이면 30명이나 됩니다. 30명. 따라서 최소한 반에서는 3등 안에는 꾸준히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시가 있죠. 그러면 요 수시가 1학년 때 이미 끝나버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1학년 말이 되면 이제 서서히 정시로 눈을 돌리죠. 돌리는 이유가 있죠. 정시 많이 뽑습니다. 45%예요. 그것도 서울에 16개 대학만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아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정시에서 45%를 모집하지 않아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다 희망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딱 지정해놓은 16개 대학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대학들이에요. 그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 반드시 40% 이상. 근데 수시에서 2월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한 매년 45% 돼요. 그러면 정시로 많이 뽑죠. 그러면 정시는요, 수능만 가지고 되는 겁니다. 수능. 내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교 꼴찌도 수능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 서울대와 고대는요, 내신은 20%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와 고대는요, 예, 학교생활 등하시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 지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0%면 엄청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고등학교도 수능을 준비하진 않아요.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건. 내신일 뿐이에요. 모든 고등학교는. 그런데 서울대와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엄청난 성적이네. 그런데 수능 준비를 했다는 건 고등학교 때 어차피 학교는 수능을 준비해주지 않으니 넌 내신 안 한 거 아니냐, 학교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 라고 지금 지정해놓은 대학이 서울대와 고대, 연대는 없고요. 그러면 그 두 학교를 제외하면 내신이 몇 등급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능만 잘 보면 되죠. 근데 내신과 수능 비교했을 때 수능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45%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시 올인반에 들어와요. 정시 파이터로 바뀌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죠. 너무 많이 뽑죠. 근데 딱 학원들은 여기에서 멈추죠. 현실. 왜? 모집해야 되니까요. 정시반을. 그렇죠?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매년 재수생들은요 10만 명 넘게 나옵니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많아요.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이요. 그래서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도 넘쳐나고요. 정시를 준비했던 학생들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재수생이 많은데 재수생이 많은데 뭐 평소에 매년 10만 명이 재수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요 재수가 안 되는 학년이잖아요. 마지막 학년 재수가 안 됩니다. 무조건 끝내야 돼요. 네, 전형이 바뀌었죠. 입시 제도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재수는 절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재수생들은요 10만 명이 넘는 재수생들은요 그냥 99%가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시는요 재학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N수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5% 모집하는 건 맞지만 재학생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45%는 그냥 모집 비율이고요. 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중은요 2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착각하고 학생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이 뽑는다. 그러면 45%면 거의 절반은 정시인데 나도 도전해 볼 만 하지 않냐? 재수생들을 못 이깁니다.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든 수시로 들어가는 게 맞죠. 맞습니다. 자, 지방대는 뭐 제가 언급을 안 하지만 지방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시로는 이 정시로는 뽑는 정시로 모집하는 학교는요 거의 없습니다. 충남 충북 때도 정시는 거의 모집을 안 돼요. 매우 적습니다. 전부 다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대, 충북대, 국립대, 지방의 국립대 또는 지방의 그나마 유수의 좋은 대학들 공식 좋은 겁니다. 고대생은 좋은 대학이에요. 예. 그런 대학들은 거의 다 수시입니다. 수시. 정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수시라면 당연히 교과, 내신, 그 다음에 생기부 관련도 조금은 해야 되겠죠. 서울권은 만약에 딱 제한을 했다. 그러면 절대적인 요소는 내신입니다. 교과에서는 내신, 그리고 학종으로 얘기한다면 내신과 생기부. 물론 교과, 여기는 수능 체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종에서는요, 수능 체제가 빠지느냐, 내 학교는 또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도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수능 체제잖아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체제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수능 체제와 여기서 요구하는 수능 체제가 좀 다르죠. 여기는 조금 낮게 잡아줍니다. 뭐 3합 한 7 정도 만들어봐라. 여기는요 3합 5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합니다. 수능 체제. 그래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죠. 재학생들이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학생들이. 따라서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든 교과든 아니면 뭐 여기도 해당되지만 그거 다 안 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도전해 봐야죠. 서울권을 고집한다. 근데 내신은 이미 망했다. 그러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20%라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수능은요 국어와 수학만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죠. 자 국어는 선택 과목이요 화작과 언매라고 하는데 언매가 문법입니다.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용어 안에 선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셋 중에 또는 국어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서울권을 만약에 고집한다. 진짜 서울이다. 그것도 16개 대학만을 목숨 걸고 나는 희망하겠다. 그러면 국어는 언매,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서울권은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서울권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볼게요. 그럼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절반 이상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하고 있죠. 그러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비중을 보세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1등급을 가져간 애들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럼 2등급이라도 받아야죠. 엄청난 점수인데요. 2등급도 전국 11%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38%밖에 안 돼요. 미적은요. 그런데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을 보세요. 87%, 2등급은요 75%다 가져가죠. 미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아예 지정해 놨습니다. 이공대에서요. 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과는 우리 학교의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아예 지원 못한다. 확통으로는 지원 못한다라고 막아놨다고요. 그게 이제 주요 좀 높은 대학의 그다음에 인기 학과죠. 그런 학과들 학생 좋아하는 과예요. 생명고 같은 거. 자 그런 과들은요 아예 막아놨습니다. 확통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권이라면 당연히 내가 미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3 애들이 수험생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무조건 압니다. 전교 꼴찌도 알아요. 이렇게 된다는 걸. 학생들은요 생활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좀 아셔야 되고요. 학생들은 저절로 알게 되고.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적을 선택하지 않느냐?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더 심각하죠. 절대 다수입니다. 100명이라면 72명이 확통을 선택하고요. 겨우 28명만 문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1, 2등급 비율과 그 다음에 28명밖에 안 되는 100명 기준으로 본다면 1등급, 2등급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수능에서 수능을 잘 보려고 하든 서울권을 모집한다면 선택 과목은 고정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뭐 공통이 있겠죠. 수학으로 말씀드리면 공통 영역이 수원 수투입니다. 수원 수투 A는요 80점 받았고요. 이 학생도 80점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공통 과목은 똑같은 영역이니까요. 자, 선택 과목을 A는요 미적을 선택했습니다. 미적을 선택해서 10점을 받았고요. 이 학생은 확통을 선택해서 1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90, 90 같죠. 원점수가 같습니다. 100점 만점이니까요. 그러면 중학교 때라면 무조건 등수는 같아야죠. 근데 또 원점수라고 하죠. 원점수. 100점 만점에 원점수. 수능 성적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성적표에는요. 원점수는 기재가 안 됩니다. 아예. 그냥 과목명 그다음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만 기재가 되죠. 그러면 똑같은 원점수지만 선택 과목이 달랐죠. 얘는 미적인 확통이죠. A가 표점에서요 많이 앞섭니다. 표점 2점 차이면은요 학교 등급 그 구분 이렇게 요 선이 있죠. 요 선에 있는 대학들, 요 위에 있는 선에 있는 대학들. 근데 표점이 2점이면은요 그 그룹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룹이 학교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확통을 선택하느냐? 왜 미적 선택자가 적느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차이 나죠. 이유가 있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럼 못하겠다는 얘기는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못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의미가 이제 뭐가 돼요? 서울권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해요. 국어는요 왜 이렇게 문법 선택자가 적느냐? 1학년 때 이미 1학년 말이 되면 그냥 애들이 다 문법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중간기말 모두 문법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서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학생들이. 아 문법 못하겠다. 내신 문법도 못하는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법 난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내신도 망했다는 얘기고 내신도 망했으니까 이미 수시도 안 되는 거고 정시로 하자니 문법은 도저히 못하겠고 그럼 이제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대인데 지방대도 주요 대학들은 또 안 되죠. 지방대 자체도 이제 하위 대학에 들어가죠. 대전에 BMW라고 하는 대학들 올해 전부 미달입니다. 배제대 보건대 우송대 전체 미달이에요. 그래서 추가 모집 들어가죠. 다음 주면 추가 모집이라는 얘기는 정을 못 채웠으니까요. 예, 전국 꼴찌 9999를 받은 학생이 배제대 지원하면은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정원을 못 채워 취하게 되는 거죠. 자, 현실이 그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릴 거 뭐 그러면 어떻게 좀 이득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마 아쉬운 부분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생활하시다가 뭐 주위에 어떤 정보 같은 걸 막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본인들은요. 제일 좋은 건 무조건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게 궁금하신지 뭐 학교든 학과든 아니면 뭐 어떤 대학의 입시에 대한 정보든 모든 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무조건 상담을 남겨주시면 예, 제가 그 궁금한 점을 전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게 과목별 전략인데요. 자, 제일 먼저 수학이죠. 네. 그러면 양지고 수학은 작년에 어땠으며 경향은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절대적이죠. 네.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국어 반드시 해야 된다. 어렵다. 그러나 먼저는 수학이다. 국어 1등급 전국 내가 1등이다. 국어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한들 수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냐. 수학이 그래도 절대적인 과목이니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수학 선생님 모시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과목 수학 발표를 맡은 강남한국학원 수학과 백정원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페이지가 앞에 있고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고 현재 수업 중에 수업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상담하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먼저 작년 양지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양지고 같은 경우는 1학년 276명, 2학년 240명, 3학년도 24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양지고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급격하게 많이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지고는 지금 3학년도 보시면 인원이 많듯이 좀 이 정도 인원으로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인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11개 반으로 1, 2, 3학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과학 충전반을 운영하는 거 여기서 이제 조금 사실 수학반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식으로 200명 초반에서 중반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1등급 학생들이 거의 항상 10등에서 12등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세종시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서울을 예를 들어봐도 사실 200명 넘어가는 학교들이 이제는 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0명 초반, 중반 또는 후반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학생들이 조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많으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등급 학생들이 성적 등급이 좀 적어요. 내가 한번 1등을 받았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이상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3등급, 4등급이 되는 학생들은 1, 2등급 가기 위해서 등수를 좀 많이 올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 4등급을 보시면은 97등까지가 이제 4등급이고 2등급이 27등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90등 정도를 했다면은 앞에 있는 학생들 70명 정도를 제껴야만 이제 2등급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학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오히려 인원이 적은 것보다는 사실 많은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인원이 적게 되면은 실수 하나로 등급이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실수 하나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하고 가도 등급에 큰 변동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여기 그래서 인원수가 등급이 많이 변동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처음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들 이제 예비고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안정권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지고 기준으로는 2등급 안정권이라고 하면 보통 80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등급의 커트라인은 8점 초반, 8점 중반으로 나올 수 있어도 보통 후반 정도 나온다고 하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또는 5월 달에 시험을 치기 전 한 3월 정도에 학원에서 또는 본인이 학교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만약에 내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때 8점 후반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인 2등급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10점 후반 8점 초반이다. 조금만 더 끌어올리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학 중점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홈페이지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게 학년마다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2학년의 경우에는 과학 과목 위주로 이제 선택 과목이 좀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3학년으로 가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기하와 미적분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과로 가는 친구들은 어차피 확통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과로 가는 친구들, 이과로 진학을 하려고 생각 중인 친구들은 이제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목에 이제 덧붙여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도 미리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2학년 때 좀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통 기하와 미적분을 제외한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비교적 시험 수준이 많이 쉽게 이제 출제될 거니까 크게 이제 다른 과목들 준비하듯이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수학이기도 하고 아까 앞서 원영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수학이라는 과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점은 크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성적을 이제 산출을 할 때 수학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많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미적분에 비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률과 통계를 반드시 선택하는 게 이제 양지고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종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지금처럼 필수로 넣는 학교는 양지고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화물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학교가 한두 개 정도. 그 학교들만 이과를 진학하더라도 확정을 많이 준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예비고 1학년들 학생 시험이 어땠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0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 20문제보다 적게 나온 학교는 사실 한 2개 정도 학교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22개에서 많게는 25개 정도 사이의 이제 문제를 냈는데 양지고는 작년에 이제 20문제를 냈습니다. 2학년은 22문제가 됐고요. 이게 문항수가 적어져 버리면은 뭐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문항수가 적어져 버리면은 한 문제 한 문제의 배점이 크거나 혹은 객관식의 배점은 좀 적게 하더라도 서술형에서 배점이 너무 커버리면서 사실 학생들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양지고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일단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숫자를 잘못 써놨는데 객관식이 18문제, 서술형이 2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20문제다 보니까 문항수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지고 같은 경우는 수학 학습지가 나오는데 그 학습지의 난이도가 사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올림포스와 같은 시중 문제집을 선택한다든지 뭐 수학의 왕도라는 교재를 선택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양지고는 이제 여태까지 항상 프린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프린트가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30번 같은 킬러 문제들도 있고 어쨌든 모의고사 문제를 베이스로 많이 만들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위해서 모의고사를 연습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학습지 기준으로 해서 12문제에서 14문제 혹은 그 이상 제가 찾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이상의 문제들 그래서 약 70%가 넘는 정도 또는 70%에 준하는 정도의 문제들이 다 학습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지 난이도가 높은데 거기서 많이 변형해서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자체도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모의고사 또는 외부 교재 문제를 1개에서 2개 정도 냈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모의고사는 이제 다 프린트에 있었고 학습지에 있었고 시중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로 이제 행복한 1등급이라고 해서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센으로 치면 C단계 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1~2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고는 절대로 쉬운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학습지 자체의 난이도가 이게 높은 편입니다. 쓰다가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습지 자체의 난이도도 높고 시험 자체의 난이도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학습지 변형의 정도가 많이 되는 편이라고 써놨는데 학습지 문제를 많이 내기는데요. 근데 그래프만 가지고 올 뿐 전혀 완전히 다른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놓고 학습지 변형 문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지에서 출제된 거는 사실 뭐 70% 또는 75% 정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래프만 가지고 오고 다른 문제를 물어보면 사실 수학에서는 다른 문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 그냥 새로운 문제 느낌이다. 학생들은 이게 학습지에서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이제 작년 양지고의 기출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지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시험을 준비하면 도움이 되냐면 일단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학습지에서 70%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든 다른 학원에서든 또는 뭐 양지고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해 놓은 네이버 자료들 보다 보면 네이버에 다른 선생님들이 찾아놓은 블로그 같은 거 보다 보면 반영률이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들끼리도 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완전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프만 학습지에서 가지고 왔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다른 모의고사 문제에 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출제율 같은 경우는 절대로 너무 믿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학습지도 학습지지만 모의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까는 외부 문제 2개, 그게 이제 시중 문제집이었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외부 모의고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습지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모의고사를 사실은 좀 많이 풀어봐야 내신 준비가 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양지고가 조금 뭐 예전에는 뭐 쉬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 학원에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양지고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급별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평소에 수업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이거는 사실 뭐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번은 등급을 받아본 뒤에 할 얘기긴 한데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뭐 한 상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학습지 변형 문제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지만 풀고 끝냈다, 난 시험 공부 끝냈어 이런 친구들이 사실 학원에도 정말 많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든 또는 마플 시너지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행복한 1등급이라고 모여 있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변형 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표현 방식이 달라져서 완전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밑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놨죠. 새로운 표현에 대해서 반드시 익혀줘야 됩니다. 수학은 아무래도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도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완전히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냥 식으로 살짝 바꿔놨다 그래서 그냥 다른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 눈에는, 근데 사실 선생님의 눈에서 보면은 둘 다 결국 대칭이라는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익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혹은 그 이하의 조금 뭐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양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쉬운 문제집 뭐 예를 들면 RPM 같은 거에서 끝내면 안 되고 샌도 뭐 B단계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최소 마플 시너지 또는 뭐 내신 고쟁이 정도까지는 좀 실력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의 변형 문제, 즉 모의고사 문제까지는 사실 3등급 또는 그 이하 학생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를 만약에 공부한다 치면 거의 30번, 29번을 제외한 완전 킬러 문제는 제외한 중킬러급 정도 또는 뭐 28번 조금 전까지 한 27번 정도까지 약 이제 중킬러급 문제 앞에 문제까지를 보면서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익혀주는 식으로 공부하던가 또는 시중 문제집을 기준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지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도 사실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3등급 학생들, 4등급 학생들 혹은 그 이하 학생들은 사실 지금 당장 내가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내가 뭘 푸는 문제가 분명히 한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학습지에서 봤던 문제인데 전혀 다른 문제다. 뭐 그래프만 가지고 왔을 뿐 표현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와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분 짓는 식으로 연습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2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만점 받아라. 그래서 너가 못 푸는 문제 없도록 다 풀어봐라 라고 하지만 3등급 혹은 4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못 푸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오고 왜 못 푸는 건지를 뭐 얘기를 해봐라 또는 생각을 해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확실하게 봤던 문제, 시중에 푸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내가 봤던 학습지 문제, 그 녀석들은 반드시 풀어주시고요. 여기서 새로운 표현, 완전히 표현이 바뀌어서 다른 문제가 돼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체크를 해놓고 과감하게 뛰는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일단은 목표를 90점 정도로 또는 80점 후반 정도로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지고 수학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양지고 시험이나 뭐 수학 시험에 관련돼서 질문하실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비교재가 따로 네. 있는 건 아니고 학습지랑 같이 있는 건가요? 아, 네네. 그냥 프린트로 나오고 이제 시중하는 문제집으로 나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수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수학 선생님이 직관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300명이 조금 안 됐고요. 올해는 정원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360명 정도가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미달됐거든요. 예, 그래서 대략 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사이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3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정원이 360명인데 왜 한 30명 했느냐? 호불호가 지금 갈린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어렵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어렵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게 피할 게 아니거든요. 예,
쉬우면 0.1, 0.2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매우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예, 그리고 양기고가 입결이 좋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번 승부 보는 게 좋은 건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학생들도 좀 두려워하고 본인들도 뭐 정보를 좀 들으신 분들은 양기고가 어렵다더라, 정말 힘들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피를 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30명에서 40명 정도가 지금 입학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예, 양지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만만치 않은 예, 영어 선생님 한번 보시고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는지만 설명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공부할 범위가 많고 킬러 문항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능 유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수능 유형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맞는 학교가 아는 곳도 있다 보니까 오타가 좀 났습니다. 좀 죄송해요. 좀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문 변형,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형이 좀 만만치 않구나. 동의어나 반의어 혹은 문장 전체. 그 다음에 아무리 출제된 범위는 내가 100% 외우고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해석해야 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보여드리면, 예, 간단한 어법 교과서인데도 그죠? 원문대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외운 대로 했다가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요. 예, 어법 문제. 어법은 사실상 내신 대비 5주 시작하시면 이제 한 4월 달쯤에 5주 내신 대비가 시작하죠. 근데 사실상 성적이 실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영어의 영역은 역시 어법이죠. 어법은 사실상 5주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이미 돼 있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어법과 영작 이 두 가지는요. 그러니까 영작의 개념이라는 것이 나 쓸 줄 아는데 대부분이 본문암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답안지를 외워서 시험과 문제와 상관없이 답안지를 다 적고 나온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이제 문맥, 어법은 일단 한 중간 기말이 다른데 중간과 기말이 조금 다른데 어법의 비중은 기말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면은 꿈과 희망을 주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말이 되면 이제 실제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지어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보통 100점이 13명 정도 나와요. 보통은. 근데 그 학생들 나눠야 되니까 기말이 당연히 어렵죠. 그럼 기말이 어려우면 어법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서술형, 영작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양지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돼요. 학생들의 그 기수의 영어 실력이 높을수록. 그래서 바로 전기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말고사 때 4문제가 나왔어요. 외부 지문. 그러니까 아예 시험범위 없는 거. 예, 아예 없는 거. 근데 1학기 때는 고2께 나왔고 2학기 때 기말고사 때는 고3거 나왔습니다. 근데 고3이 외부 지문이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다 죽자는 소리예요, 그냥. 아무튼 그렇게 나왔고 지금 단어를 언뜻 봐도 잘 모르겠죠. 그냥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진 않죠. 나미네이트 단어도 그렇고 그죠? 볼레트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 안에 없었던 단어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면의식 정도까지는 그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일단 문장 전체를 변형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고, 물론 그러면 나는 이제 본문 암기는 안 하면 되나? 가 아니고요. 본문 암기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 전체 암기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몇 개의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더 있었던 것들만 보여드리는 거지 전체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죠. 예, 본문 암기 내가 만약에 5주 전에 필요한 영역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학생들, 그죠? 빈익빈 부익부죠. 공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은 당연히 본문 암기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죠. 그죠? 근데 5주 안에 내가 뭔가 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 5주 안에 뭔가 해결하겠다. 2개 다 못 잡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다른 과목도 봐야 되니까. 그 다음 요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양지고도 그렇고 다른 고등학교도 그렇고 절대로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모의고사가 잘 나와요. 여기는 50분, 그러니까 70분 동안 45문제 풉니다. 45번까지 풀어요. 45문항. 여기 50분 동안 23문제 풀어요. 읽는 양이 누가 더 많아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읽는 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양지고 예비고 1학년들 모의고사 평균적으로 91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내신 대비 5주 없이 양지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주면 저번 주에 봤거든요. 예. 내신 시험지 그냥 그대로 주면 평균적으로 40점 나옵니다. 몸무게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억 안 나면 몸무게죠. 몸무게보다 안 나와요. 점수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읽는 양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선택지 하나의 길이가 이 정도 나오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냐?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지금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지. 여기는 내신 대비 하신 거고 여기는 가서 읽어야 돼요. 이거를 5주 시험 내신 대비 했는데 우리 애는 왜 점수가 안 나옵니까? 할 게 아니에요. 5주 전에 이미 결정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행의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의 양이 일단 많다. 서술형 그대로 내지 않겠죠. 당연히. 본문 암기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나온 것이 주어진 단어만 써야 됩니다. 서술형 조건정당.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추론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환질 추론이라고 하죠. 단어를 바꿔서 착하게 살자는 나쁘게 살지 말자랑 같은 얘기니까 바꿔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박인데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을 읽고 이 글의 요약을 주어진 단어만 써서 쓰세요. 이게 이제 시험 20점짜리예요. 한 문제를 이걸 틀리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죠. 80점대가 10점 되고 10점대가 60점 되고 이게 초대박이죠. 이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첫 단어부터. 이거 외부 지문인데 서술형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고3 지문을 고등학교 3학년들은 객관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주관식으로 냈어요. 이거를. 그죠? 저 단어 읽지도 못하겠죠. 너무 길어서. 일단 우리가 스펠링이 6개 넘어가면 안 읽잖아요. 실전 문항은 이 정도 됩니다. 뭐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꽤 됐다. 무슨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분석이에요. 지금 어머님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제가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해야 그죠?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계치가 좀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매 시험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1학년이니까 올해 예비고 2인데 중간고사 성적을 보시면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기말고사는 선생님들이 등급을 나눠야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께 등장하는 거예요. 평균 20점씩 떨어집니다. 근데도 1등급이에요. 신기한 거니. 그래서 중간고사 때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아놓는 게 기말고사 합산에서 유리합니다. 이 친구들도 100점을 맞았는데 15점씩 떨어지고 이 친구는 17점이 떨어졌는데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전교 4등 7등 했는데 1등급이 가능해지려는 방법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철저하고 꼼꼼한 분석이 중요하죠. 원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끝이 아니라 중학교 때는 그걸 외우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것은 모든 수업을 일단은 녹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해나 어법의 특징이 저랑 같이 하면 수업 시간에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동영상 관리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같이 킵니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기출 못한 사정 라이브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전화 통화보다는 블로그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내신 교재가 일단 교재가 좀 중요하죠. 그죠? 핵심과 그 다음에 양지고의 성향을 반영한 특화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다각화된 분석이 필요해요. 이제 올해 작년 말이었던가요?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죠. 평가원장도 바뀌고,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킬러 문항보다는 출제의 고도화, 그죠? 교과서 중심.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실제로 진짜 어려워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문이 길었던 선택지가 길었던 문제들도 다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내 눈에 보이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도 다각화된 시험 문제가 역시 제일 중요하다. 이걸로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숙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도 범위는 영어 같은 경우는 5주 이 시점에서 딱 범위가 나오죠. 그 전에 있던 범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딱 5주 주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시작하고 출발을 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없으니 평소에 계속 시키는 겁니다. 4가지: 어휘, 어법, 구문, 독해. 학생들이 점수 안 나오는 것은 크게 2가지예요. 단어 안 되고요. 문법적 기본적 개념이 부족하고, 그 딱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돌리는 겁니다. 위클리, 이제 매주 완전 학습, 자습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데이별로 묶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어법, 해석 이걸 계속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시험이 끝나면 상세 분석. 이제 이거는 제공을 이제 재학생들만 좀 제가 수강생들만 좀 주고 있고요. 외부로 나가서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내신 대비 5주에 모든 거를 걸지 마십시오. 대박. 1년에 딱 4번 있습니다. 5주씩 해봤자 5개월이에요. 어떻게 12달 중에 5개월 공부하고 1등급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7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선행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신 지금 이 어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조금 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문법과 어법, 혹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서 좀 많이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은 품사론이라고 해가지고 개념 수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착착 감기죠. 다 해석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법은 문장 속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장의 길이, 단어의 난이도. 자기가 아무리 아는 개념을 어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나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단어가 어려우면 해석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기말 시험의 특성상, 그죠? 단어가 부족하면 문법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부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연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5주 동안에 해결할 수 없는 영작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셨으면 이게 만약에 영어에 기반을 둔 해석이라면, 그죠? 한국어 뜻 몇 개 가지고 한글 공부하시는 거 말고요. 진짜로 제대로 했으면 나의 한국어는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합니다. 신텍스라는 것이 영어 고등부에서는 문장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텍스 자체 교재로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나면 그대로 영작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자기가 생각한 한국어는 영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5주 전에 이루어야 할 선행학습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아까 난이도 보셨죠? 수능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데 경찰대 사관까지를 같이 합니다. 왜 경찰대 사관을 왜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경찰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같이 하느냐? 출제위원이 겹쳐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인원들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매우 흡사하고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를 방학 기간에는 같이 합니다. 문제풀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제 이제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한을 좀 풀까 합니다. 서울대를 꼭 보내고 싶고 보낼 거고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 세 번째 합격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학원에도 많이 있지만 블로그에 보시면 이 학생들의 합격 후기가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선배들의 공부법을 같이 한번 간접 경험을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는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죠. 학생들만큼 아무리 부모님이나 저나 학생들이 공부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본인들만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의지한 거하고 자기 행동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관리 시스템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3명이 돌아가고요. 월요일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클리닉을 계속합니다. 클리닉은 단순히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학습 상담하고도 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은 다 제 전 수강생인데 수강생의 모든 항목과 점수는 시험대별로 다 기록됩니다. 단어장에 잘 안 보이시죠? 단어장, 주간학습지, 위클래시, 그 다음에 어떤 시험 보는지 이것까지.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는 어법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가요. 그래서 어휘는 레벨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봅니다. 이 영역만. 이게 내신 점수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본 거에 대한 이제 월간 리포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합산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자세한 분석은 제가 만약에 수업을 저희가 또 다시 만나게 뵙게 되면 더 자세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저는 모든 강좌가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은 녹화를 해서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아직 가 시간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수강 계획서가 나오면, 학업 계획서가, 강의 계획서가 나오면 전달을 블로그에서 제가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어 잘 들으셨어요? 이해 잘 되세요?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네? 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늘 설명회가 많기 때문에 취약을 해서 하니까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별지에 보시면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따 나갈 때 제출을 해주시면 스텝이 밖에 있을 거니까요.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쉬운 거는 그걸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지금 내신은 세종시 내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모의고사 2등급 가지고도 내신 1등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모의고사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 보장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세종시 내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세종에서는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내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단히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 아까는 조승국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조승국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본과 원장 조승국입니다. 양기고는요, 학교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저는 뭐 여기 컨설팅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연구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양기고 특색이요, 1학년 1학기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양기고는요,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일단 중학교 3학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도 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겠죠. 그 학생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랑 다르다. 이 정도다. 왜냐면 쉬어버리면, 그러니까 조금 큰 차이가 없으면 학생들은요, 뭐야 고등학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인지해버리겠죠. 공부를 뭐 안 해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양기고는요.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시험부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목이 어려워지는데 부모님들의 마인드, 또 학생들의 마인드가 국어 쪽에는 등한시한다고요. 근데 고등학교는요, 그걸 바꿔버리려고 하죠. 실제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요, 지금 여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내신 평균이요 50이 안 넘습니다. 국어가 50이 안 넘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국어인데 한글인데, 근데 50이 안 됩니다. 40점대 중반, 후반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은 중학교 때도 열심히 했고 중요도도 인식하고 있고, 국어는 학원도 잘 안 다니고 중학교 때, 그리고 조금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왔고, 그러면 그 생각을 그대로 고등학교 때 가져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다고요. 그래도 한글인데 뭐 읽으면 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비참하게 깨버리는 거죠, 고등학교는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자, 이 양기고는 출제 경향이 어떠냐. 일단 내신은요, 천재박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 출제 유형을 보시면 내신형, 흔히 말하는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내신형, 요게 40% 정도 되고요. 더 많은 수능형 문제가 더 많습니다. 수능형은 내가 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어본다면 나는 풀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능형 문제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수능화시켜서 다른 쪽에 적용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게 수능형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능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즉 외부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많이. 객관식하고 서술형, 주관식 있는데 배점이요 3점부터 5점. 근데 이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7점까지 있어요. 한 문제만 틀려도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물론 부분 점수도 있어요. 근데 부분 점수를 못 맞는다, 그럼 7점이 다 날아가죠. 그리고 당연히 배점이 큰 서술형 문제가 어렵겠죠. 큰 강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술형 문제예요. 대략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형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심화가 굉장히 깊어야 되죠.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적용력, 그것까지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수능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이요. 1등급이 대략 한 300명,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0명이었으니까 한 12명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그 1등급을 맞는 학생들 점수대가 대략 80점대 중반, 후반. 만점은요, 정말 기적처럼 한 명 정도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 시험에 약 8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 1등급.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갭이 커져요. 2등급 때는 70점대 중반, 3등급 60점대, 나머지 이제 50점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등급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점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전 과목이. 뭐 이건 기본 상식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점자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딱 12명이야 되는데 20명이 만점이다. 그럼 그 학교는 1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학교 재량으로 아유 어쩔 수 없지, 다 1등급 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등급이 없죠. 그럼 그 시험에 이번 시험에 1등급이 없다.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오겠죠. 세종의 Y고 이번 시험에 1등급이 뉴스 나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럼 한 줄을 줄 세워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중학교 때는 성취도 평가였잖아요. 90점 넘으면 다 A를 주면 돼요. 그리고 30%가 A였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50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점 이하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출제는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들어갑니다.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은요.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도 다루지 않죠.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문을 가지문 하나 주겠죠. 그게 시든 소설이든 뭐 비문학이든 가지를 줘요. 그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 또는 프린트로 수업한 내용. 그 다음에 나지문은요. 배운 적이 없죠. 근데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양지고가 그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3월 때는 모의고사 보겠죠. 3월 둘째 주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은 동일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모의고사 지문도 역시 범위에 들어가죠. 따라서 범위가 많습니다. 국어는요. 양지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게 많죠. 그러면 그 많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출제를 또 안 하느냐? 전부 다 합니다. 한 문제라도 물어봐요.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죠.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암기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내가 뭘 외웠다. 외웠는데 내가 외웠던 게 나왔네? 아예 없습니다. 한 문제도 없죠. 전부 다 이해, 완벽한 이해를 했느냐? 그럼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걸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기를 활용한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수능은요 보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보기를 이용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 보기를 정확하게 독해내야 되죠. 보기 자체도 독해를 못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 보기를 독해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학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시를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시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외부 지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보기 비문학을 어떻게 독해낼 것이냐. 원리 방법. 근데 막연하시죠? 원리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식화된 게 있어요. 공식. 학생들 모르죠? 그 공식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이 반드시 있는데 특히 어려워하는 건 문법이죠. 이번에 첫 중간고사 때 가장 변별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영역은 문법일 겁니다. 그리고 중생국어 어려워하죠. 읽는 것도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잘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 당시에 문자를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읽죠. 읽는 것마저도 힘들어하죠. 이런 고전시가 관동별곡 전문입니다. 전문이 실려 있는 그 교과서가 바로 이 천재발입니다. 전문이. 신사고도 관동별곡이 가사 중에 가장 어려운 가사인데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전문입니다. 전문. 굉장히 어려워하죠. 대부분 고전시가 같은 걸 어려워하죠. 그리고 문법. 그 다음에 전혀 알 수 없는 외부지문. 배운 적도 없는 외부지문. 근데 이걸 공략해낼 수 있는 방법,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서 암기 문제는 전혀 없다. 시험은 광범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제가 강의 준비했고요. 일단 제 수업은요. 지각생이 없습니다. 왜? 벌점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잘림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잘려요.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벌점 누적돼서 잘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매 시간, 매 수업 시간에 과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제일 벌점이 크죠. 안 해오는 거예요. 남겨도 도망갑니다. 그런 학생들은 누적되면 가차없이 아웃돼요. 지각을 해도 벌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정말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죠. 자,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은 전부 다 종류가 걷습니다. 무조건 걷어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걸 못 보죠. 저는. 그래서 무조건 수고합니다.
5분 이상 지각하면 옆 학부모한테 전화가 가고요. 원점 부여됩니다. 네. 수업하고 지난주에 과제가 있었겠죠? 과제는 해설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져와서 배운 거죠.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냈으니까 그 과제를 제출해서 조교가 채점을 하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 해설지와 함께 다시 돌려줍니다. 물론 새로운 과제는 또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안 해왔다 그러면 남는 경우 남아야 되는 거고요. 남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도 꽤 많아요. 남학생들. 그 학생들은 전부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남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열심히 들었는데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항상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동영상을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재복습하도록 계속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어요. 자꾸 봐라. 무조건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라. 그래서 4시간 동영상을 보내주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학생들은 유튜브에 가입해서요. 제 동영상을 계속 봐야 됩니다. 여기 중요하죠. 과제 안 해오면 벌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7점이 되면 7점 받기 힘들어요. 근데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사정합니다. 아유 정말 그런 일 없을 거다.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지각해도 과제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주기학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어학원들 편하잖아요. 그쪽에 가서 공부하면 되죠. 누구도 제재 안 하니까. 저는 엄청나게 제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일부 학생들 제외하면 공부 안 합니다.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래야 그 학생도 살고 저도 살겠죠. 상생이. 그래야 학생들도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 강의로 재복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강의 계획서 나가는 거고요. 자, 항상 피드백은요.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표조해서 오늘 수업 뭐를 했다. 이 학생은 결석이 어땠고 지각이 어땠고 그리고 수업 태도가 어땠다. 매우 좋았다. 나쁘다. 이상하잖아요. 좀 걱정된다. 걱정. 왜 걱정되느냐? 뭐에 문제가 있었느냐? 전부 다 말씀을 드리죠. 너무 존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딴짓한다. 등등. 자, 그 다음에 과제. 여기 과제에 보시면 지난 과제에 몇 문제를 냈는데 몇 점을 받았다. 라는 것도 전부 기록해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오늘 배운 거죠. 몇 문제를 봤는데 몇 개가 틀렸다. 그리고 오늘 나간 과제는 어떻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겠죠. 지각은 왜 했으며 결석은 왜 했으며 과제는 뭐 안 해왔고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나갔으면 여기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요. 요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적되는 겁니다. 계속.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면 요 세 개가 들어가겠죠.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부 한 달이면 8번의 기록이 한눈에 보이겠죠. 근데 이게 한눈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다시 월간 레포트가 나갑니다. 그럼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릴 거. 뭐 예를 들면 입시 제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번 시험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코멘트가 달리겠죠. 사실대로 적습니다. 사실대로. 너무 쫀다. 많이 힘들다 이 학생은. 아무래도 좀 더 시험 때 남겨야 되겠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보내주겠지만 12시까지는 요 몇몇 학생들은 남겨야 되겠다. 등등 이런 전반적인 그 학생의 코멘트를 항상 달아서 매달 말에 다시 한번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살짝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랑스러운
예, 300명 기준에서 12명이 1등급이잖아요. 작년에 1등급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4명이요. 물론 제 역할 절반. 그 학생의 역할이 절반입니다. 어쩌면 그 학생들이 절반 이상일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해라.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다. 하라. 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요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때 잘 봤다. 욕심 날걸요. 본인들이 이제 알거든요. 부적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죠. 그러면 기말고사에 그런 학생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요. 역시 성적이 나오죠. 첫 시험, 첫 단추 잘 깨요. 네.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연락을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내신이 치열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재수를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재수를 배우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3월부터는 무조건 들어가요. 아니면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거야. 그래서 입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은 시간들도 암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들 좀 마음들이 급하실 텐데 급하다고 부모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조금 간격을 두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막 너무 밀착해가지고 아이들이 숨이 막혀버리면 공부에 질려버려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부터 3년이면 365가 거의 3입니다. 이게 긴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흡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것들이 부모님들의 지혜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설명회를 받으면서 유튜브라도 이렇게 입시 정보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통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맹목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론적 토대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신청서를 밖으로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